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대장주에는 한스바이오메드, 노타, 대덕전자 들어와 있고요. 꼬리주에는 명인제약, 우리로, NHN, KCP 들어가 있네요. 자, 먼저 한스바이오메드, 우리 하반석 파트너 어제는 꼬리주였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대장주엔 꼬리주 하면서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꼬리주 무시하지 마라. 급등 나올 수 있다. 그런 종목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이야기 드렸는데 다시 한번 증명시켜 주셨어요. 네, 매력적인 꼬리주, 이제 바닥에서 이 정도의 쉬어감을 거쳤다면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D&D 파마텍도, ABL 바이오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다 이런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점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꼬리주에서 포트주로 가려고 했는데 10% 오르는 바람에 포트주에는 또 매력적인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저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붐, 제약바이오에 대한 방향성,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의 외국인 수급의 이동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약바이오로 여러분들 심기일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한스바이오메드 첫 번째 양봉에서 꼬리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는 추세 저점이다. 그리고 아시아 최초 인체조직은행 설립 인가를 받았고 거기서 활발한 활동과 실적이 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꼬리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월수금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되는 허반석의 모멘텀 트레이딩 공개 방송에서는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한스바이오메드를 말씀을 드렸고 결국 종가의 10% 이상의 상승률로 마감을 하고 아직도 보유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금요일 다시 공개 방송할 때 어디서 수익 익절을 할지 목표가도 다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한스바이오메드 아쉽게도 포트주까지는 가져오지 못했지만 공개 방송 허반석의 모멘텀 트레이딩 오신 분들은 좋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 결국엔 진짜 주식 1부에서부터 좋은 소식은 좋은 종목은 말씀을 드리고 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콜라겐 같은 경우에 여태까지 나와 있던 화장품들은 발라서 흡수시키는 방법인데요. 지금 한스바이오메드가 개발한 것은 진피층에서 나온 인체 조직을 그대로 넣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효능과 효과에서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스킨케어 쪽에서도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중에는 제가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스바이오메드는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는 바이오다. 추가 상승 기대감 열려있기 때문에 뭐 33,000원, 35,000원 이렇게 여러분들 수익률 극대화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박지훈 파트너의 대장주는 노타라는 종목을 들고 왔는데 신규 상장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어려운 장이지만 지금 연이틀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 이것만 정말 들고 있었다면 어렵지만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많이 올라왔으니까 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실까요? 제 투자 철학과 신념이 지수가 태도가 되지 말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수,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계속 수익이 지속이 돼야 된다라는 게 또 제 신념이자 철학인데요. 오늘 일당백에서 먹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어봤는데 맛있기 때문에 제가 또 들고 왔겠죠. 자,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아서 뽑아보았고요. 이 종목은 좀 이렇게 표현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님, 저희가 방송을 늦게까지 하고 배가 고플 때가 있잖아요. 저희가 방송이 그렇죠. 8시에 끝나니까. 네. 근데 대부분 요 근처 식당들은 9시까지예요. 근데 주변에 24시간 김밥 천국 같은 곳이 오픈을 한 거예요. 네.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무조건 가야죠. 그쵸. 네. 자, 이런 랠리가 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입니다. 24시간 김밥 천국 같은 종목이다라는 저의 설명이고요. 본격으로 이제 포모장이 시작이 됐죠. 이제 아수라장과 또 불안과 공포가 좀 밀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어제 이런 장이 지속이 될 거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지속적으로 지난주부터 강조하면서 중소형주들의 테마주 랠리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노타라는 종목은요. 24시간 김밥 천국 같은 곳에서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라고 하면 AI의 눈을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요즘 시장이 단순한 연산보다는 보는 기술에 드디어 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노타는 그 흐름의 한복판에서 AI 경량화, 드론,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보는 기술이 필요한 모든 곳에 들어갈 수 있는 24시 김밥 천국 같은 존재예요. 뭐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우리가 좋아하는 건 다 들어있죠. AI 인프라의 한 축인 유리기판, 그리고 액침 냉각이
온도를 잡는다면 노타는 시선을 설계합니다. 이 내용으로 보았을 때 저는요, AI 방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읽을 수가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포모가 시작되는 와중에 우리는 어떤 방향을 지켜내야 하느냐, 제가 계속 감정금융학으로 포모를 해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 강의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요, 일단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재료도 익숙한 AI에다가 보는 기술, 경량화라는 최신 키워드가 추가가 되면서 혁신적인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초보분들에게는 위험합니다. 이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눌리는 구간을 매수 기간으로 봐서 우리가 실시간 상위 종목이라든지 좀 주도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 안에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매매를 해볼 수는 있으나 매매를 하실 때에는 손절가, 이탈가 확실하게 잡아보시고요. 지금 갭이 떠 있는 구간이 4만 원에서 42,500원입니다. 이 구간대까지는 밀리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포모 구간도 형성 중이기 때문에 주린이 분들은 매매를 자제하시되 나 좀 트레이딩에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이 주도하게 된다라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단타에 뛰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오전 8시 반부터 10시까지 제가 일당백 트레이딩 시식 코너 운영 중이니까요.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중간 설명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내일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좀 나온다면 천하 제1단타 대회가 노타에서 열리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정말 내가 주식을 잘 모른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참여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정보가 좀 있을까 하시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박지은 파트너와 함께 하시면 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대장주 대덕전자 우리 김승일 파트너처럼 실적이 탄탄하고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처럼 힘든 장에서도 PCB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상승으로 나온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AI는 2, 3년 정도 더 간다고 보는 가정하에 대덕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용 패키지 기판과 함께 AI나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가는 MLB죠. 다층 회로 기판을 수요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그렇게 크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10% 가깝게 상승한 채로 마감했는데요. 전방 산업인 AI와 로봇 산업 확장에 따라서 최대 수혜 종목으로 부각되고 있으니까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저점 매수 꾸준하게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320억 영업이익이 27년에 1,500억 가까이 5배 성장 정도를 하거든요. 최근 한 달간 특징적인 게 외국인과 기관이 200만 주 가깝게 매수하면서 오늘은 특히 37만 주, 25만 주를 쓸어 담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조정 없이 갈 수 있지 않나.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2조밖에 안 되는 대덕전자인데요. 자, 지금 그동안 22년과 3년에 주요 매물 저항대였던 3만 원에서 3만 5천 원대를 뚫고 난 다음에 지금 고가권을 계속 형성하면서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6만 원과 8만 원까지 저는 시가총액 최소한 4조 원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가지 않을까. 현재가에서 50에서 한 70% 정도는 수익이 나니까 꾸준하게 들고 가시는 전략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장주의 흐름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꼬리주 한번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명인제약. 자, 이거는 우리가 TV를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광고를 통해서도 많이 접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상장된 이후에 계속해서 좀 아쉬운 모습. 최근에 또 이슈로는 3분기 실적이 좀 아쉽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바닥 잡고 나서 반등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들이 하락세를 이어갈 때는 적어도 3에서 6개월 정도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는 참아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명인제약 같은 경우에 공모가가 58,000원이었는데 상장 첫날 11만 9,800원으로 시초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13만 4,500원까지 올라가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었는데 여기에서 뭔가 스토리를 찾자면 특출난 무언가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상장 초기 매물이 출회되면서 7만 2천 원 언저리에서 이틀 동안 양봉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나서 오늘 상승 흐름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결국엔 급락 후 세 번째 양봉이 등장을 했다. 기술적 반등 패턴이 형성 중인데 이 거래일 동안 다시 한번 바닥 테스트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횡보로 보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크게 동반된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엔 거래량이 적어도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수준까지 기다렸다가 이제는 상승이 맞구나라고 하면
8만 원 위에서부터 여러분들 지지받는 것 보고 추가적인 대응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여서 꼬리주로 명인 제약을 가지고 왔고 이 정도의 조정과 횡보라면 슬금슬금 반등할 때가 되었다. 제약바이오 섹터지만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인 종목을 오늘 포트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명인 제약은 관심 종목에다 넣어 놓으시고 포트주에다가 조금 더 힘을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명인 제약하면 이가 아파도 잇몸으로 상승탄 이런 게 또 생각이 나는데 앞으로 좀 좋은 모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우리 박지은 파트너의 우리로 하면 양자가 생각나고 오늘같이 힘든 장에서도 위아래 정말 변동성이 강하게 나왔지만 20%까지 급등이 좀 나왔더라고요. 제가 지지난주 계속 한참 ICTK랑 엑스게이트 들고 나올 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앵커님이 저한테 뭐라고 여쭤보셨냐면요. 양자 보안 집중하고 계신데 또 다음으로 보는 게 있을까요? 라고 해서 제가 이제는 양자통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넷 이렇게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포모의 스타트를 좀 양자가 끊어준 것 같습니다. 엑스게이트 크게 상승한 뒤에 조정 나왔고 ICT 그다음 뒤따라서 상승을 했고 그 후에 4거래일에서 5거래일 동안 양자가 쉬는 동안 로봇과 유리기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로봇과 유리기판이 내려가니까 다시 양자통신부터 시작해서 양자들이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모는 엇박자 리듬의 조합인데요. 이 리듬을 잘 이해하시면 불안을 또 기회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는요, 이 5G 그리고 데이터 센터 부품부터 양자 보안까지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감지하는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K양자산업연합의 출범으로 삼성, 현대차 그리고 연세대 등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AI의 심장이 좀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면 우리로는 그 맥박의 안정을 담당하는 리듬 담당입니다. 오늘 거래량과 함께 하락 시장에서 좀 존재감을 보인 건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트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요. 종가 기준으로 저는 종목들을 판단을 합니다. 지금 1340원대인데 이 종목을 양자의 방향성으로 참고하겠다라고 하실 분들은 이 종목의 흐름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트레이딩에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한가를 만든 가격 그리고 확신이 들어왔던 자리들 가장 큰 폭으로 거래량을 터졌던 자리가 모두 다 1300원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감정을 한번 흔들어 주었었던 갭든 음봉이 나온 자리를 오늘 종가로 메워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가장 팔고 싶어 했던 저항의 가격을 볼까요? 1,500원대입니다. 1,500원대에 윗꼬리들이 달려있고 지금 ICTK, 엑스게이트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올라갈 자리까지 완벽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부터 1,500원, 1,7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나와줄 수 있다. 이 전체적인 툴을요. 이 종목의 단면적인 트레이딩 구간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가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로도 상승하는 방향, 양자도 다시 재상승한다라고 하면 엇박자 때문에 우리가 손실보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모 구간 주의해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승일 파트너의 꼬리주는 바로 NHNKCP가 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을 때는 상승림이 나오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오늘같이 이런 장에서 일단 1%대 조정이 나왔다? 선방한 건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최근 낙폭이 좀 깊어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최대 수혜주로서 NHNKCP가 지난 6월과 9월에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지수가 2,000대에서 4,000대로 급등할 때 두 차례 앵커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급등 보이다가 지금 한 달 반째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도래에 따른 간편성과 안전성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다시 이슈화되고 법제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 커 보인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오늘 꼬리주로 한번 가져왔고요. 500억에서 한 600억 정도의 영업이익 규모가 앞으로 정책 변화 수혜 시에 1,000억대까지 증가할 기대감이 큰데요. 정부와 지금 한국은행이 최종 도입을 앞두고 지금 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와중에 기대감이 다시 한번 11월 중순이나 12월 초에 연말이 가기 전에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증폭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지난 7월과 9월에 고점 형성 때였던 이 가격대 18,000원에서 21,000원대가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 가격대에서 지금 35%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1선이 있는 17,000원 정도를 넘어서게 된다면 다시 2만 원대로 트라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꼬리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장주 N 꾸리주의 흐름 확인해 봤고요. 자, 이어지는 코너 인사이트 Q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핫 이슈가 내일 시장에서도 수급, 돈이 좀 몰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자, 세븐의 파트너에게 물어보고 답을 듣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힘듭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시장 이래서 좀 쉬어갈 것 같아요 하는 이슈들은 많은데 과연 어떤 모멘텀을 통해서 시장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네, 엔비디아, 팔란티어의 주가 흐름으로 우리가 좀 모멘텀을 삼아볼 수 있다. 두 번째, 환율,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지켜봐야 한다. 자, 세 번째,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봐야 한다. 자, 네 번째, 바로 파월 의장입니다. 자, 12월 추가 금리 인하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 수 있을까? 자, 이런 부분들 중에서 세 분의 파트너가 생각하는 가장 큰 모멘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신 건 환율과 외국인, 그리고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역시나 환율과 외국인 잡아주셨네요. 우리 허반석 파트너, 네. 예전에도 이제 금과 환율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었는데 환율 관련해서 외인의 수급, 지금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원달러 환율이 1,450원에 육박하는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달러 인덱스가 100을 상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엔 환율에 대해서 부담스럽습니다라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국채를 외국인들에 매수해주는 규모보다 국내 주식을 매도해서 해외로 가지고 나가는 수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환율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그렇게 썩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에 대해서 어제 심야 토크에서도 그리고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이 저점이 마련될 때인 4월 달 직전에 어떤 흐름들이 있었느냐. 여기 첫 번째 네모칸을 보시면요. 빨간 색깔 외국인 라인입니다. 외국인이 약 3조 원 규모의 누적 순매수 상황에서 마이너스 3조 원까지 6조 원을 그대로 내다 꽂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시장이 4월 달 저점을 띄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0월 첫 거래일부터 1조 800억 원 수준에서부터 지금 약 7조 2천억 원 수준까지 이렇게 약 8조 원 가까운 순매도를 연속해서 누적해서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방향을 조금 정한 것 같다. 10월 1일부터 팔고 있고 SK하이닉스도 1조 3천억 원, 1조 6천억 원, 1조 4천억 원에 대한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10월 달 3거래일을 제외하고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6,500억 원 정도의 선물 매도를 하다가 마지막 시간의 거래에서 플러스로만 살짝 전환시켜 놓은 상황이거든요. 엄청나게 치밀한 뭔가 두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미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 월 초부터 팔고 있었다. 10월 초부터 팔고 있었다. 그러면 현물 시장에서 차익 매물을 던지면서 수익을 벌고 지수가 꺾일 때 이미 선물을 팔아놨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외국인들의 플레이가 이미 10월부터 감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굳이 너무 조급하게 그리고 어제 특히 미국의 나스닥 선물 시장이 1.5% 이상 빠질 때 너무 조금 흔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반등 포인트를 짚고서 여러분들 이걸 기준점으로 삼아 보시면 좋겠는데요. 적어도 5천억 원 이상의 외국인들의 선물이 2거래일 이상, 최소 2거래일입니다. 그리고 누적으로 1조 원 이상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들어와야 시장이 저점을 디딜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니까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지속하느냐 안 하느냐 이 구간을 주의 깊게 여러분들 보시면서 시장의 방향성 판단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승일 파트너도 환율과 외국인이라고 집어주셨거든요. 자, 관련해서 외국인들 돈 왜 이렇게 많아요, 진짜. 뭐 이게 몇 천억이 아니라 뭐 조 단위로 지금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데 자, 이럴 때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외국인들 좀 그만 매도하세요. 혼나기 전에. 네, 따끔하진 않네요. 네. 3일 동안 외국인이 6조 원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틀 동안의 추이를 보면 하이닉스가 2조 8천억, 삼성전자가 8천억, 3조 6천억 가량을 거의 대부분 60%를 두 종목의 매도를 집중하고 있죠.
4,200포인트 위에서 단기 차익 실현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었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맥점인 4분기 실적과 26년 상반기를 겨냥한 지수 플레이는 이번 달 초반 정도에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자, 앞으로 외국인이 3,900에서 4,200포인트는 아직 PBR 수준이 대한민국이 1.3에서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만이나 다른 이머징 마켓 견주게 된다면 아직까지도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쉽게 말씀드리면 10만 전자 그리고 55만 닉스에서 밑에서는 저가 매수 구간으로 눌림 후에 재상승을 기대하면서 저는 분할 매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원달러 교체 수요, 환전 수요 때문에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1,470원 정도만 넘어가지 않게 된다면 다시 1,400원 초반대로 다시 저점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나 AI, 로봇 등 이런 테마주로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박지훈 파트너, 방금 김승일 파트너도 약간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AI 거품론 관련해서 그거는 외국 얘기지 우리나라 종목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거품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거품이 없는데 이거 정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좀 매력적인 사람은요. 좀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만의 방향을 지키는 사람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시장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환율이 어떻게 되건 수급이 어떻게 되건 이미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 통제 밖의 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스토리를 그냥 딱 보이는 대로만 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율과 수급, 실적과 파월의 이 모든 방향의 명분이 될 뿐이다라는 저의 생각이고요. 엔비디아와 팔란티어는 다시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움직여 줄 겁니다. 그럼 AI 생태계는 리더십 2막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바로 뒤에서 HBM이라든지 유리기판, 액침냉각, AI 보안 이런 순서대로 다시 한번 순환 랠리가 붙어줄 겁니다. 우리가 초입 구간에는 바로 체크했던 기술주 테마 랠리 같은 종목군들도 지금부터라도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환율이 1,350원대 밑으로 내려가고 외국인 매수세가 유지가 되는 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스토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반도체 칩이 지금 생산에 공급 부족이라는 타이틀도 생기게 되면서 제조업 회복에 불꽃이 튈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고 있고 제조업이 올라오게 되면 원자재 부담으로 인플레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겠죠. 그럼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파월이 금리 인하 시사를 할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실적 시즌 서프라이즈 또한 확산이 되겠죠. 이건 속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조적으로는 다 짜여져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한 방향을 지키시는 게 좋다라고 지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방향 중에서도 심심하시지 않게끔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골라 먹을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강의 시간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이 좀 어려워서 그랬던 걸까요? 도시락 준비를 또 안 해주셔가지고 내일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지금 실적 시즌 관련해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연말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네이버, SK, 바이오팜, SM. 실적들은 다 잘 나왔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주가 흐름은 교차가 좀 된 것 같아요. 세 분의 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네이버. 쓰리 네이버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자, 허반석 파트너는 네이버. 얼마 전에도 정말 또 강조를 해주셨고 코스피 200 안에 탑픽으로 선정도 해주셨거든요. 네. 자, 일단 잠시 뒤에 좀 들어보도록 하고 먼저 김승일 파트너 네이버 정하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17일로 예정된 네이버의 기업 설명회가 있고요. 네. JP모건과 이 유수의 외국계 증권사들이 주최를 하니까 일단 한번 지켜볼 만하고요. 내일 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장 초반에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로 반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네이버 28만 원 정도 머무르고 있는데요. 4분기에는 최소한 연말까지 36, 7만 원까지는 갈 수 있으니 저점 분할 매수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지훈 파트너의 네이버 의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네이버랑 두나무 협업 이슈 다뤘을 때 구조적 성장 스토리라고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검색과 쇼핑 그리고 광고, AI 모든 매출 구조가 복리 구조로 서로 얽혀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단일 모멘텀이 아니라 4개의 축이 지금 동시에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함께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도 곁들여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회사가 함께 리레이팅 되는 플랫폼 모두 듀오 장세가 되기 충분한 조건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자금이 이제 기술주로 집중이 될 때 가장 수혜 먼저 받는 게 네이버일 거다라고 짧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허반석 파트너 네이버 정말 강조를 잘 해주셨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같이 힘든 장에서도 네이버 믿고 따라가신 분들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네이버 AI 이야기 드렸고요. 로봇은 내일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 예정 일정, 월요일 주식샘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업비트 자회사 두나무 이야기 드렸고 플랫폼 쪽으로 봤을 때에도 클라우드 그리고 엔비디아의 협업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결국엔 네이버를 이렇게 쫙 풀어놓고 보면요. AI 시대에 리레이팅이 가능한 스토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변화하는 모습이지 특징적인 스토리를 찾기가 조금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중에서 네이버를 우위에 두고서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수급적인 면에서도 네이버가 연기금이 사고 있으니까 연기금이 사는 동안에 네이버는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같이 드리도록 하고요. 차트 흐름 보시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중기 되돌림 자리 61선 지지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네이버를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요 라인의 상방까지 올라갈 때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데 네이버는 중기적 투자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